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시인인 윤동주 시인 및 윤동주 문학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로구 창의문로 119번지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을 가기 위해서는 전철 경복궁역 3번 출구로 나가요. 거기서 버스 1020번, 7022번, 7212번을 타고 장화문고개에서 내려요. 제1전시실은 시인체로 시인의 순결한 시심을 상징하는 순백의 공간으로 인간 윤동주를 느낄 수 있어요. 9개의 전시대에는 시인의 인생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한 사진자료들과 함께 친필 원고 영인본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인의 생가 중국 길림성에 있던 우물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목재 널 유구입니다. 윤동주 문학관은 인왕산 자락에 버려졌던 청운 수도 가업장과 물탱크를 의미있게 변모한 곳이에요. 이곳은 제2전시실 열린 우물로 윤동주의 시 자아상에 등장하는 우물에서 모티브를 얻어 용도 폐기된 물탱크의 윗부분을 개방하여 중정을 만들었고 열린 우물이라 명명했어요. 물탱크에 저장되었던 물의 흔적이 벽체에 그대로 남아있어 시간의 흐름과 기억의 퇴적을 느끼도록 해줘요. 물탱크의 지붕을 개방하여 만들어진 열린 우물에는 아무런 전시물이 없지만 윤동주의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연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곳에 서서 고개를 들면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이 보입니다. 또 우물 안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억새가 자라며 눈이 쌓이기도 합니다. 날씨와 계절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이 특별한 공간, 열린 우물에서 윤동주 시인의 서정적 시상을 함께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제3전시실로 닫힌 우물입니다. 또 하나의 용도 폐기된 물탱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만든 닫힌 우물이에요. 침묵하고 사색하는 공간으로 조성된 이곳에서는 시인의 일생과 시세계를 담은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어요. 천장에 있는 작은 창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모습과 소리의 울림은 이 공간을 더욱 신성하게 만들어요. 열린 우물을 거쳐오는 반듯한 길, 두꺼운 철문, 그리고 물때가 그대로 남겨진 거친 벽면, 이 모두 윤동주 시인이 생을 마감한 후쿠오카 형무소를 연상케 해요. 닫힌 우물에서 시인이 외로웠던 삶에 잠시나마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시인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 문과재학 시절 인왕산에 올라 시정을 다듬곤 했어요. 그런 인연으로 종로구는 2012년 인왕산 자락에 버려져 있던 청운수도 가업장과 물탱크를 개조하여 윤동주 문학관을 만들었어요.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 항일 독립운동의 터전인 중국 길림성 화룡현 명동천에서 윤부잣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아명은 해한으로 그 뜻은 해처럼 밝은 아이라는 뜻이에요. 동주는 참 순했어요.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금방 눈물이 글썽글썽 해졌대요. 담임 한준명 목사의 회고입니다. 하지만 유약하기만 한 소년은 아니었어요. 웅변대에서 상을 받기도 했어요. 절구통 위에 귤 개짝을 올려놓고 올라가 웅변 연습을 했지요. 축구도 잘했어요. 윤동주 동생 윤일주의 회고입니다. 하지만 소년 윤동주가 가장 좋아한 것은 문학. 명동 소학교 때 자기가 직접 등사를 해서 어린이 잡지 새 명동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키워간 시인의 꿈, 그러나 그의 시는 늘 민족을 잊지 않았어요. 독립운동가인 외삼촌 김약연 목사가 세운 명동교회와 명동소학교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자리한 민족의식.
결국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후 그의 민족에는 더더욱 깊어졌어요. 그는 법대나 의대를 가라는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의 전문 문과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종로구 누상동에 자리한 소설가 김송의 집에서 후배 정병욱과 함께 하숙을 해요. 서울시 종로구 누상동 9번지에 위치한 윤동주 하숙집 터입니다. 1941년 당시 연희 전문학교에 재학 중이던 윤동주는 자신이 존경하던 소설가 김송이 살던 이 집에서 하숙 생활을 했어요. 지금까지 사랑받는 그의 대표작들이 바로 이 시기에 쓰여졌어요. 아쉽게도 현재 집의 원형은 남아있지 않아요. 후배 정병욱의 회고에 의하면 윤동주의 성격 중에서 본받을 장점의 하나는 결코 남을 헐뜯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는 모자해진 작은 주름조차 견디지 못했어요. 그의 산책길의 옷차림은 늘 삼배나 옥양목의 한복 차림이었어요. 하올이나 유카타를 입은 조선 사람을 보면 메스껍다고 외면했어요. 친구들이 일본말로 이야기하면 애써 우리말로 대했어요. 그리고 우리말로 시를 썼어요. 1941년 11월 20일 한국인이 가장 애송하는 서시를 썼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러나 사랑만으로는 민족을 구할 수 없었어요. 힘을 키우기 위해 선택한 일본 유학. 하지만 일본 유학을 위해 감내해야 했던 아픔, 그것은 창씨 계명, 히라누마 도우주. 창시를 하기 닷새 전 그가 쓴 시 참회록입니다. 1942년 1월 24일 날 썼어요. 참회록,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참회록 친필 원고 여백에 낙서로 남아있는 그의 죄책감, 자괴감, 그리고 식민지 청년의 분노가 잘 나타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전시 체제로 들어선 일본. 전운이 감도는 일본에서 모국어로 써내려간 시들. 그 사이 윤동주는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기 시작해요. 1943년 7월 14일 경찰에 검거되어 조선어로 시를 쓰며 불온한 사상을 전파했다는 죄예요. 그가 수감된 곳은 후쿠오카 형무소예요. 일본에서 한반도에 가장 가까운 형무소였어요. 그곳에서 19개월간 윤동주는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를 죽게 한 것은 의문의 주사예요. 당숙인 윤영춘이 윤동주의 시신을 거두러 후쿠오카 형무소에 들러 사촌 송몽규를 면회했을 때 동주와 나는 매일 주사를 강제로 맞고 있어요. 무슨 약물인지 알 수 없는 주사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어요. 훗날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생리식염수 대체 용액을 수혈하는 생체 실험을 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1945년 2월 16일 새벽 외마디 비명을 남기고 절명을 해요. 1945년 8월 15일 조국은 광복을 맞이해요. 윤동주가 죽은 지 반년 만이었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27세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신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매달 오던 동주의 엽서를 기다리던 윤동주의 가족들은 그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전보로 들었어요. 부친과 당숙 윤영춘은 황망한 마음으로 그의 시신을 수습했고 그의 유해는 고향 마을에 안장되어 학사모를 쓴 졸업사진은 장례식 영정사진이 되고 말았고 그가 연희 전문 잡지 문우에 발표한 두 편의 시가 추모시로 낭독되었어요. 그의 6월 윤동주의 묘소에는 시인 윤동주 지묘라는 비석이 세워졌고 비로소 그는 시인 윤동주라 불려지게 됩니다. 옆에 있는 후배는 윤동주의 시를 역사적으로 남게 해준 정병욱입니다. 1941년 말 윤동주는 연희 전문 졸업기념 출간을 꿈꾸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세 부를 손수 엮어 한 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나머지는 이항아 지도교수와 아끼던 후배 정병욱에게 주었어요. 정병욱은 1944년 1월 학도병으로 징집되면서 윤동주에게 받은 친필시를 광양 망덕포구의 어머니께 맡기며 보관을 당부했어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친필시가 정병욱 가옥에서 발견되며 윤동주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부활했어요. 1948년 1월 유고시 31편을 모아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발간했어요. 시인 정지용이 서문을 써줬어요. 이것은 윤동주의 자필 원고입니다. 대표 작품으로 서시, 별의 는 밤, 자화상, 참회록, 쉽게, 쉬어지시 등이 있는데 그는 시를 쓴 날짜를 모두 적어두어 그의 연구에 도움을 준대요. 윤동주의 여동생 윤혜연이 1948년 12월 고향 용정집에서 윤동주의 미발표시 85수를 갖고 38선 이남으로 내려와 현재의 116편의 시가 실려있는 시집이 되었어요. 1948년 1월 31편의 첫 시집이 나온 이후 꾸준히 그의 작품을 발굴하여 지금까지 130여 편의 작품들이 전해져서 맑고 순수한 영혼이 지상에 살아있었음을 보여주어요. 서시를 통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여 신념의 길을 걷고자 했던 윤동주의 시는 그 이후에도 각 시대와 청년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어요.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밤하늘의 별빛 같은 삶을 사신 윤동주 시인의 삶을 다시 기억하여 시를 많이 애성하면 좋겠어요. 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닿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민족의 아픔을 직시한 식민지 지식인, 절대 순수를 꿈꾼 청년 시인. 그의 시는 느슨해지는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리하여 한측 맑아진 눈으로 별을 바라보게 합니다. 별의 시인인 윤동주를 존경하고 추모합니다. 정부는 시인의 공훈을 기려 1990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어요. 이상으로 윤동주 시인 및 윤동주 문학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